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 하겠습니다. 170쪽. 서양이랑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죠.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해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도 이제 결국은 못했죠. 그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요. 사실 고등학교 한국사가 이제 근현대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현대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부터 또는 이제 조선 말, 그죠? 조선 시대 이제 마지막 그때부터를 우리나라 이제 근대사라 그래요. 근대라는 것은 이제 현대로 오기 전에 이 단계거든요. 뭐 정확히는 뭐 시민혁명과 세계 그 산업혁명 등으로 이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세계의 전조입니다. 전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화, 일명 서구화라고 그러죠. 서양을 쫓아가는 것은 언제 시작됐냐?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일본하고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서양처럼 이제 서양식 어떤 기계 공업이라든지 서양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받아들인 거지. 이때 사실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런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서양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은 이제 강화도 조약이고 이 강화도 조약은 사실 일본이 그 협박했어요. 배로 막 포격하고 그걸 운요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인천공항 아시죠, 여러분? 인천공항에 있는 것이 이제 영종도예요. 그 섬이 과거에 일본 애들이 이 영종도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어요. 군함으로.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당시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거든요. 이제 고종이 20살 때 그때 이제 고종은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일본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요. 얘기해가지고 이제 일본과 이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잘 모르니까 그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 되게 좀 아래 국가로 이제 취급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이때.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그 조선에 있는 어떤 그 사법기구죠. 거기서 심판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토 영해의 마음대로 그 해안을 측정한다든지 이다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근대화 운동, 개항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의 10개죠, 여러분. 개항을 이제 한글이 열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이 이제 열리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리학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때 그들이 이제 보수적인 유생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생들이 반대합니다. 개화 정책. 개화라는 것이 이제 서양식 교육을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하자 이거를 반대한 거죠. 이들은 이제 진리는 성리학에 있다. 성리학 이해의 것 이건 진리가 아니다. 오랑캐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펼쳤던 운동을 일명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그래요. 위정척사. 자, 그리고 이는 이제 보호한다 라는 뜻이에요. 보위한다 해가지고 정학을 보위하고 정학을 그러니까 보전하고 지키고 여기서 정학은 발의정자인데 이 바른 학문은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학문은 배척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꽤 그럴듯하죠. 그렇죠? 뭐 몇백 년 동안 성리학을 공부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발전이 이제 뛰어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적이다 굉장히. 예권만 지키려고 하고 뭐 진보는
생각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것이 부정적이긴 하는데 좋은 점은 이제 외국 세력에 대해서 우리 그때 침입하려고 온 거잖아요. 개항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막으려는 것은 좀 애국적인 한 면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이제 우리 하층민에서는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모년에 1883년에 군대가 난리를 일으킨 거죠. 이모군란. 그거는 이제 구식군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식군대만 좋아했어요. 옆에 날개글에 보면 별기군이 있잖아요. 옆에 별기군. 특별한 그 부대예요. 별기군은. 이들에게만 좀 잘해주고 구식군인은 이제 옛날식 군인이죠. 이들 그러니까 오군형을 얘기하는 거죠. 오군형. 그들에게 이제 사실 13개월 동안 월급도 안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군대 월급을 13개월 동안 안 줄 수 있지? 근데 몇 개월만 안 줘도 반란 일으킬 것 같은데 참았던 거예요. 그것도 참았는데 아무튼 뭐 더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모군란 끝나고 이제 2년 뒤에 정변은 정치적인 변동이죠. 이때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김옥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싹 바꾸려고 그랬어요. 아주 싹.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쿠데타 형식으로 정치적 변동 쿠데타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도 이제 싹 바꾸려고 했죠. 이게 동학농민운동이고 이거는 이때 이제 청나라군이 와서 진압하려고 했었는데 그 갑신정변 때 이 김옥균은 약간 일본하고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청이 조선에 같이 들어와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물러섰죠. 대신 이제 약조를 맺었어요. 만약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서로 알리자. 뭐 이런 겁니다. 같이 들어오자 군대를. 동아노미 운동 때 조선에서는 청나라에게 도와줘 SOS 쳤어요. 이머굴란 때처럼 조선이 이 동학농민 운동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오니까 갑신정변 때 맺었던 그 텐진 조약이거든요. 그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였었어요. 야 빨리 조선으로 가자 해가지고 조선에 또 일본 군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종은 당시 왕이죠.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오면 어때요? 보기 안 좋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일본은 이때 청일 전쟁을 일으켜요. 자, 우리 전쟁터가 되면 그 지역은 이제 지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선 니래를 좀 더 살기 좋게 해줄게. 개혁하라고 한 거야. 그게 갑오개혁이에요. 근데 일본은 실제 이때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갑오개혁에 그닥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이제 청나라를 완전히 무릎 꿇히고 난 다음에는 간섭이 심해졌긴 했죠. 이때 갑오개혁 때 했던 그 근대화 그 개혁 내용 중에는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가거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가거제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계속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만하고 근대적인 학문을 하자. 근대적 학문이라는 것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거 공부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갑오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대만을 얻어요. 그리고 라오뚱반도를 얻습니다. 라오뚱반도는 고구려 때 영토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셈이 나가지고 러시아가 그 중국 만주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아니 일본 놈들이 벌써 이 만주, 연패, 요동까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만주 지역을 거쳐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얘가 프랑스랑 독일까지 얘기해가지고 일본을 간섭합니다. 야, 니네 라오트반도 갖는 거 좀 선 넘어지 않았어? 어떻게 그 수도 베이징 근처에다 니네 땅을 갖냐?
야, 그거 내놔. 그러니까 일본이 쫄아요. 일본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발 뺍니다. 그거를 일본이 딱 보고 아, 러시아가 더 세구나. 우리 이제 청나라 말고 청나라는 일본에게 졌으니까 러시아랑 편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명성황후, 고종이나 명성황후들이 친러 세력이 돼요. 러시아랑 친해지는 세력, 친러.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조선 놈들이 우리가 좀 약하다고 바로 우리가 니를 위해서 갑오개혁도 해주고 청나라도 몰아내줬는데 이번의 생각은 그런 거였었어요. 괘씸하다 이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고 본보기로 그 명성황후를 살해. 아예 나쁜 놈이죠 아무튼. 근데 명성황후도 사실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여자는 아니었었어요.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사연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일명 여우사냥이라는 작정명으로 새벽에 궁궐에 가가지고 여왕이 있죠 그 왕비를 살해하죠. 시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죽일 때 이제 시해라고 하죠. 시. 그걸 의미사변이라 합니다. 고종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먹어요. 자기도 죽일 수 있잖아요. 일본이 마음만 느끼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옮깁니다. 그거를 러시아를 그 아간이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파천 옮겼다. 이거 러시아를 한자로 아라사라 그래요. 아라사. 그래서 아사 그래서 그 아자를 쓴 거예요. 러시아를.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고종 황제를 어때요? 볼모로 삼고 있죠. 옛날에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조조가 힘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를 볼모로 삼고 있었잖아요. 황제 그 마지막 황제 한나라에 그렇죠? 그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이때는 고종 황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왕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너네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좀 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권을 이제 나눠줍니다. 이권은 1호원 권리죠. 그래서 광산이라든지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나도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이라는 것은 그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 그래서 powerful nations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열은 이제 나열하다 여럿이죠. 강한 강대국 여러 나라들도 이권 침탈이 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광산이라든지 산림 채굴권 뭐 이런 좋은 돈 될 수 있는 것이 다 뺏깁니다. 이때 엄청 뺏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나라 망하겠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져요. 우리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독립협회입니다. 특히 독립협회는요. 아이러니하게 친미파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반대를 주로 합니다. 다른 나라는 좀 봐줘요. 특히 일본도 봐줍니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건 좀 괜찮고 러시아가 문제야 이러면서 러시아를 비판합니다. 러시아 저것들은 땅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 오스만 튀르크 하에서도 땅 뺏고 남하 정책한다고. 우리 조선 노리는 것도 우리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막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이 러시아에서는 맞아요.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독립협회는 이제 뭐 이때 서재필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설명해 드리고요. 독립협회는 그리고 이 의회 개설 운동을 펼쳤다. 이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근대화하면서 이런 걸 많이 했었었죠. 영국에서도 그 명예혁명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아무튼 독립협회는 또 하나 고종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때 주권자가 다른 나라에 있냐? 그러니까 그 공사관이나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어도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그냥 그 나라 영토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어디로 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덕수궁으로 와요.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노래 있죠. 예, 이문세 씨 노래. 이게 그때는 경운궁이라 그랬어요. 경운궁. 이 덕수궁이 옛날에 가정법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혼 재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거기 돌담길 걸으면 헤어진다는 그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이. 어쨌든 덕수궁이 왔는데 여기가 되게 작아요. 근데 여기다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이 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어쨌든 아간에. 그래서 이 덕수궁에는 근대식 건물이 짓습니다. 근대식. 그게 5천억이 아마 넘는다고 하나? 아무튼 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보시면 석조전인가 그래요 아마. 가보시면 되게 작아요. 진짜 경복궁보다 진짜 작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덕수궁 주변에 어때요? 고층 빌딩이 엄청 많아요. 아니 궁궐 안에 보면 안 되잖아요. 왕이 뭐 하는지. 그쵸? 물론 지금 그 건물들은 현대식 건물이긴 한데 반대로 경복궁 주변에는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덕수궁은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그 권한이 되게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은 이제 이름은 대한제국 그리고 연호도 펼칩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죠. 그래서 청나라가 인정 안 해요. 처음에. 네가 어떻게 황제냐 이거죠.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사대한 작은 나라잖아. 자, 그렇고. 그래서 대한제국은 군사제도 개혁이 처음 들어왔었죠. 그렇죠. 연호 자체가 광이에요, 광. 무예요, 무가 그 저거잖아요. 그 여러분 무신정변 할 때 그 무잖아요. 무술 할 때 무. 광. 물을 광. 빛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군대가 1만도 안 됐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당시에 일본의 군대가 60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일본하고 전쟁을 못하죠. 아예 군사가 없잖아요. 뭐 무기 시설이 약한 건 둘째치고 물론 뭐 나중에 군인 해산하거든요. 일본이 그때 이 해산군인들이 덤비긴 했는데 다 이제 의병이 포함되죠.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러시아도 이제 집니다. 일본에게. 이건 좀 어처구니 없이 적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디테일한 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고 외교권을 박탈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의사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늑약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의사늑약. 그리고 5년 뒤, 10년에는 아예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망국이라고 그러죠.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9년에 죽죠. 이 대한제국 전에. 원래 그 사람이 초대 총독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그죠? 이제 죽죠. 다음 여기 보면 국권 침탈에 보면 의사늑약 이게 있죠. 의사늑약이 1905년. 그러니까 이게 러일 전쟁 후예요.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5년까지거든요. 의사늑약. 그래서 의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11월 달인데 좀 추울 때죠. 그때 이제 나라를 뺏겼고 이완용 같은 사람이 이때 이제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완용. 그리고 의병운동 이제 싸우자 이제 의병. 그 미스터 선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병운동을 다룬 드라마죠. 이병헌 나오고 그 김태인가 그 아기씨 일어나 그 강당 있는 여자. 다음 뭐 그거 말고도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애국계몽. 이거는 그 싸우는 거 말고 그 공부하는 거나 이제 돈 버는 거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교육, 경제죠, 일명. 이거는 이제 개화사상, 아까 그 김옥균이라든지 서재필의 그 독립협회 계열, 요거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자. 우리나라는 교육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그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도 이제 많이 벌고, 이런 게 이렇게 애국개명 운동이고 또 한편 우리나라 군사력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이제 뭐 세계 5위까지 왔다고 하네요.
5인가 6인가 군사력이. 그런 것이 의병운동이죠, 시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선조들이 애쓴 그 보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